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들이라면 군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왕 군대 가는 거 시간을 조금 이제 내가 정보보안 공부를 못하니까 시간이 조금 아까운데 그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좀 정보보호병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호두님께서 이제 정보보호병이 다행히 되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방법이라든지 정보보호병이 되면은 어떠한 일을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보보호병이 옛날에는 총 3개가 있었어요. 그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이제 육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서 그 육군이 사라졌습니다. 육군이 사라졌고 TO가 공군이랑 해군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육군에 원래 지원하려고 했던 그 지원자가 공군이랑 해군에 좀 몰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으로 지원할 사람들은 아마 지금이 아니면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지원율이 좀 빡세질 거다. 저도 이제 육군이 없어질 때 지원해가지고 좀 지원이 빡셌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내부에서 들리는 이제 말로는, 그러니까 오피셜은 아닌데 해군도 아마 사라지고 공군만 TO가 남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건데,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저는 이제 공군으로 선택한 이유가 그 육군이랑 해군도 좋긴 하지만 공군이 약간 최신 장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고, 공군으로 가게 되면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배울 수 있고 특히 고학력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가서도 뭐 약간 자유시간 이런 게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보보안의 뭐 기사나 뭐 다른 자격증들을 취득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갈 거 이제 여러 정보보호병에서도 이제 공군을 골랐고, 공군이 이제 육군보다 아마 3개월 좀 더 이제 긴 걸로 알고 있어요. 육군이 아마 16개월이고 잘 기억이 안 나요. 16개월이었나 18개월이었나? 18개월이다. 육군이 18개월이고 공군이 아마 21개월 복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보보호 전공에 이제 정보보호병에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1차랑 2차랑 점수를 이제 중복으로 배점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봅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배점을 볼 때 저는 이제 수상 실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이제 입상을 해가지고 이제 팀장으로 입상을 해서 되게 실적이 있었는데 웬만하면 이 실적이 있으면 그 합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입상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준비를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근데 안 했는데 이제 총 이제 2번 지원했는데 2번 다 떨어졌어요. 왜냐면 1차 때 모집하는 그 선발 기준이 그 그러니까 봉사활동, 그다음에 헌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가산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자녀, 뭐 그 이제 형제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형제가 음. 좀 있으면 가산점이 좀 붙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것 가산점을 이제 그 처음에는 안 챙겼어요. 별로 상관 안 했죠. 왜냐면 나는 이제 수상 실적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주변에서 말하기로는 합격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1차, 2차 때 지원을 했었어요. 1학년 수료를 하고 지원했었거든요. 지원을 했는데 둘 다 떨어졌습니다. 1차에서. 그래서 이게 왜 떨어졌는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1차 때는 제 수상 실적이 포함이 안 됩니다. 점수 배점을 매길 때. 그건 2차 최종 면접 때 면접을 보면서 면접 점수랑 같이 배점을 매기는 경우고, 1차 때는 주로 이제 다자녀냐 아니면 이제 국가 보훈에 있는 종사를 하는 뭐 부모님이 종사를 했냐 이런 거를 살펴보고, 아니면 뭐 외국에서 지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학생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이제 뭐 가산점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했냐, 그리고 아니면 헌혈을 뭐 얼마나 했냐 이런 것들로 이제 점수 몇 점을 매기거든요. 근데 좀 억울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뭐 1차 때 합격을 해야 결국 2차 면접을 볼 수 있으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뭐 대학교를 다니신다 하면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뭐 봉사활동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점수를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헌혈이 좀 이게 헌혈하면 좋은 게 그냥 일반 헌혈을 하게 되면 6개월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혈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혈장이라는 걸 하면 2주에 한 번씩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혈장을 총 3번 하고 헌혈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이제 몇 시간 했지? 20시간 봉사활동 20시간 하고 그래서 이제 1차 합격 때 이제 안전 커트라인에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2차는 이제 아무래도 네, 네,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뭐 진짜 뭐 기술적으로 정보 보안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붙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런 이제 좀 공공기관이나 군과 관련된 거를 지원을 할 때는 이제 또 각 기관마다 이제 보는 게 있습니다. 뭐 헌혈이라든지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또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사전에 좀 찾아보고 준비를 하면 되게 좋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2차 때는 이제 면접이랑 이제 어떤 자격증이 있냐 혹은 어떤 활동을 했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배점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수상 실적 점수 몇 점 매기고 그다음에 면접 볼 때 면접 점수가 꽤 큽니다. 그래도 그래서 면접 준비를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면접을 이제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가관에 대해서 물어봐요. 국가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북한 그리고 중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단순하게 대답을 하는 것보다 뭔가 나의 주관과 생각을 통해서 특별한 해석을 통해서 좀 풀어내는 게 이제 그리고 풀어내면서 면접관들과 아이 컨택을 하는데 이 아이 컨택을 할 때도 이제 좀 부드럽게 너무 눌러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랑 약간 제스처도 있으면 좋아요. 그냥 앉아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흐름 그런 제스처도 있으면 굉장히 뭐 흐름이 부드럽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면접도 있는데 기술적인 질문에는 이제 웬만하면 네트워크 쪽을 좀 알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네트워크 쪽을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제가 거의 저는 네트워크를 이상하게 하나도 안 물어봤거든요. 기술적인 질문을 딱 하나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의외인 게 제가 좀 제출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어떤 수료증이나 제 수상 실적이나 어디서 뭔가를 뭐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제출을 해가지고 면접관들이 제 자기소개를 하자마자 그런 것들을 이제 서류들을 이제 보시더니 아마 얘는 뭐 알겠구나 해서 딱히 질문 아마 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질문도 아니고 브루트포스 공격과 그다음에 뭐 디렉토리 공격 뭐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 뭐 이렇게 이거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맨날 하던 거라 가지고 쉽게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끝났던 것 같습니다. 보통 면접은 이제 5분 정도로 짧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저 때는 아마 3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분은 뭐 5분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에 3분이 뭐 앉아 계셨어요. 음, 그럼 혹시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물론 이것도 이제 기밀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이렇게 아, 대충 뭐 좀 큰 그림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가 가면은 이런 네네. 이런 일들을 한다. 네. 이게 저도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선배님도 있고 있어서 많이 들었는데 정보보호병으로 가게 되면 이제 국가 이급기밀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병한테만 이제 발급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명찰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회사에 가게 되면 이 목에 두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받게 돼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업무를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야간 근무랑 이제 뭐 아침 그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이렇게 나뉘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이제 변칙적이어서 아마 수면 패턴이 많이 망가진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힘들고, 근데 그거 말고는 꽤 편하다?
편하진 않나? 아무튼 힘들다고는 네, 그런 들었습니다. 말씀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날 것 같고요. 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은 다시 또 얘기로 돌아와서 아무래도 좀 미래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면은 대학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학교를 다니고 계시지만, 이제 이렇게 써주신 거를 보면은 자퇴하고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네,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나 이제 이런 것들 어떤 특정 결과물들을 남기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불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시간이 아깝고 그거 할 바에 그냥 뭐라도 해킹 박스 하나라도 더 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사고가 바뀌면서 직접 하게 되면서 이제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두 개인가 하고 그다음 PR로 이제 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웹사이트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딱히 없어 보이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과거에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과거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쓰지도 않는데 이거를 배워서 왜 역사를 배우지? 나는 실무적인 걸 배우고 싶은데 왜 역사를 배우지? 이런 의문도 들고 실무에 가면 대학교에서 배운 저런 것들을 과연 진짜로 쓸까라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저거를 할 바에 그냥 내가 뭐 그렇지 시큐리티에서 올리는 저 이제 헥터박스나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제 라이트업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도 찍고 그다음에 나의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있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퇴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래도 대학교가 필요하다 느끼면 학점운행제로 뭐 사이버대학교도 이제 4년제거든요. 인정을 받는데 사이버대학교로 이제 편입을 할까 아니면 그냥 아예 중퇴를 하고 그 이제 좀 더 나의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취업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IT 쪽에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나 스스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그런 고민이기도 해요. 네. 뭐 저나 이제 제 동아리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뭐 적어도 기술적인 거는 학교에서 배울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IT 한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 시대가 전반적으로 열리면서 그리고 이제 특히 2010년대에 굉장히 많은 이제 무료 강의들과 유튜브 영상들과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뭐 MIT 뭐 교수님들이 올리는 그런 MIT 막 4학년짜리 영상들 강의들 이런 게 이제 무료로 오픈이 다 되면서 사실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막 뭐 비밀 지식, 금단의 지식을 배우려고 대학교를 가는 그런 시대는 좀 많이 지났죠, 사실. 이제 지식을 배우려고 대학교를 가는 것만큼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게 없다라고 요즘에는 좀 많이 느껴요. 저는 또 특히 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입장으로서 그런 것 같고 요즘에는 사실상 내가 대학교 4학년을 나올 만큼 이제 성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만나는 다양한 네트워크들, 뭐 교수님들, 조교들, 친구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굉장히 뛰어난 곳으로 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 딱 요 두 가지가 가장 이제 대학교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가장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실무에서 써먹지는 않고 물론 이제 그런 기반 지식들이나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굉장히 뭐 깊은 리서치를 진행을 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뭐 적어도 지금 당장 실무에서 써먹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배웠던 것들도 적어도 기술적인 거는 이미 동아리에서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점이 4.0 만점에 4.0으로 이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다 A불을 받고 이제 석사학위는 끝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굳이 뭐 내가 그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딱히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을 이제 하고 싶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포드님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해외 취업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투 테스팅이라 해서 이런 모해킹이라고 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잘 없고, 그러니까 찾아보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찾아보면이라고 말을 꺼내야 되는 것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이제 원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흔하게 보일 만큼 예전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OSCP 자격증을 이제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아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적다. 그래서 인지도가 그렇게 많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인지도가 적기 때문에 또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제 생각은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침투 테스팅을 할 때 이제 웬만하면 전부 다 이제 웹 앱 쪽이 전부 이제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저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쪽으로 이제 좀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런 시장이 이제 전혀 없을 것 같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체크리스트 형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에킹이 취약점 탐색도 아니고 모에킹인데 뭐 툴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체크리스트 형식이다. 이렇게 지금 실무자로 일하고 계신 분한테 이제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로 모해킹 하면 약간 그런 환상들이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아마 해외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실무자들이랑 이제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NSR이라 해가지고 국가안보기술센터인가? 아, 국가안보기술연구소군요. NSR 여기 이제 선임 연구원 분들에게도 이제 3시간 동안 그 이제 컨설팅을 이제 받았었는데, 제가 얘기한 것들이 이제 그분이 맞다고 하셨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아마 해외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해외를 나가려고 이제 합니다. 음. 아쉽네요. 해외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저도 지금 내부망 모의 해킹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국가마다 모의 해킹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정보 보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게 이제 국가마다 또 다르고 공공기관마다 그리고 이제 업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확실히 기회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안타깝지만 저도 뭐 다른 실무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적어도 아직 국내에서는 좀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뭐 네. 네. 제가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해외 취업을 할 만한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뽑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하던 공부 방식을 보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해외 외국인이 올리는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고 이제 내가 한 거랑 뭐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복기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나도 저거를 똑같이 하면 저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헥터박스나 이제 트라이행미 그리고 벨룬허브 이런 것들을 이제 실습을 하는 이제 그런 영상들을 이제 찍어서 이제 썸네일도 이제 어도비로 제작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제목 타이틀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워크스로우인가?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붙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느낀 점이 이제 어, 저는 이제 편집 기술이 없어가지고 원테이크로 찍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찍은 다음에 썸네일만 제작을 하고 이제 업로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실수를 해서 이제 뭔가 이제 한참 모니터를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경우에는 영상을 다시 끊고 다시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상을 한 번 찍어서 올리는데 녹화를 한 10번 이상 한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올리는 게 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네. OSCP나 이제 다른 이제 펜테이션 테스팅 그 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C셋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음 시작했냐면, 초이님 그 시큐리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옵시디언으로 이제 노트 테이킹 하시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고 나도 그러면 옵시디언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뭔가 신앙심, 그러니까 신앙심이면 또 그렇고 이제 뭔가 좀 이제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든 거를 작은 습관이라도 모든 걸 똑같이 따라하고 싶은 약간 그런 어, 성격이어가지고 오, 옵시디언으로 이제 칩셋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칩셋이 완전히 저희 내공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삽질한 음. 거를 남들이 적어놓은 칩셋을 그대로 뺏긴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내가 삽질을 통해서 해결한 그런 커맨드들만 어떤 그런 페이로드들만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해두고 그거를 이제 그 깃북 있잖아요. 그 깃허브에 깃북 거기다가 이제 저만의 칩셋이라 해가지고 이제 뭐 윈도우 이제 취약점 찾을 때 써야 하는 커맨드 그리고 타겟 일반 쉘을 설치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파이썬 PTY를 이제 탈취하는 방법에서 파이썬 코드 적어놓고 그다음에 뭐 sudo l 권한 이제 권한 상세할 때 뭐 그 gf bin인가 거기에서 이제 하면 검색하면 이제 sudo 권한이나 sud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커맨드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부 다 작동을 하지 않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음. 그게 작동하지 않을 때 이제 저가 이제 삽질해서 성공한 그 저만의 이제 그 sudo -l 그 커맨드들을 거기다 적어두고 그런 것들을 저만 이제 저의 디렉토 그 스토리지만 이게 있잖아요. 그 하드디스크에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실제로 했다는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 깃북에다가 칩셋을 이제 하나하나씩 계속 업로드를 하고 또 이제 그 블로그도 따로 하는데 이 블로그는 이제 그 좀 좋은 게 그 벨룬 그 VLLOG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블로그가 이제 써보시면 되게 좋은 게 그 티스토리나 아니면 뭐 깃허브 블로그와는 다르게 그 마크업 랭귀지로 작성을 하긴 하는데 작성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음. 이걸 해보시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게 벨로그라고 불리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근데 이 벨로그에서는 다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게 그 해외 이제 미국 쪽인가? 거기서 이제 블로그에서 그 미디엄인가? 거기는 이제 이게 그 굉장히 큰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이게 뭐 링크드인 거기에 가면 음.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아이콘도 보이고 하는 이제 연결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거기서 이제 블로그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벨로그나 티스토리에는 그런 게 없고 그 미디엄인가 거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이제 이전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정말 잘하고 계세요. 네, 진짜 이렇게까지 능동적으로 뭔가 내가 공부한 거를 정리를 하고 실제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거를 이제 퍼블리시까지 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봤던 해외 취업이 잘 됐던 케이스는 어 뭔가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내가 커뮤니티에 어느 정도는 베풀어야 돼요. 나의 지식이나 이런 노하우들을 베풀면 그거를 보면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 내 인지도도 조금씩 조금씩 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학생 때 만들었던 블로그가 막 다른 보안 업체 인터널 슬랙에 올라와가지고 야 얘가 한 것 좀 봐봐 막 이랬던 것도 저도 다른 이제 컨퍼런스 가서 막 얘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좋은 컨텐츠를 베풀면 그게 이제 그 정보보안 커뮤니티 안에서 도는 거죠. 이 사람 깃북 좀 좋은데? 이 사람 블로그에서 이거 되게 좀 새로운데? 이러면서 이제 내 인지도를 조금씩 조금씩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 취업을 할 때도 훨씬 더 이제 러브콜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해외 취업이나 유학생들의 취업을 잘하려면 기술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비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리포트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하는 거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 그것도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리더십도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요 세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좌절해야 기술적인 되네. 능력, 비기술적인 능력, 리더십 요 세 가지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요. 물론 그걸 하면서 영어로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내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영상을 뭐 유튜브에 올려볼까? 뭐 요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해외 취업이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그루트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러나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도 충분히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질문은 저희가 여기까지 마치고, 포드님 혹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으신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싫어하는 단어가 있고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바꿔줘서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어디에 커뮤니티에 뭔가 글을 쓰면 다들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고 트라이 할더라고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트라이 할더가 아니라 트라이 스마터가 됐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뭔가 약간 밈인 것 같아요. 뭔가 질문 올리면 그냥 트라이 할더 댓글만 다고 그냥 이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트라이 스마터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뭔가 인식을 바꿔서 트라이 할더 밈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거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번에도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저희 라이브인가 팟캐스트 도중에 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외국 특히 모의 해킹 쪽에는 그런 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잘 모르는 거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냥 더 노력하세요. 이러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삽질해봐. 살짝 이러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톡식한 그런 커뮤니티보다는 좀 서로가 서로를 돕고 배우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커뮤니티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이렇게까지 열정 있고 혼자서 능동적으로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다른 분들과 이제 네트워크를 쌓고 이런 분들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포드님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보보안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기회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 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다 여쭤봤던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